이게 밤에는 당연히 못 끄는 걸로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셔서 야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는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말로 그 야간 투입 가능한 헬기 사냐고요. 사놓고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요새 야간 진압 가능한 헬기를 도입했다고요? 네, 야간의 화선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헬기가 이제 3대에서 5대로 늘어났고요. 뭐 옛날에도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간 전에는 야간에 헬기도 화재 진압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못했습니다. 야간에는 못했는데요. 그게 아니, 야간에 도입을 거의 해놓고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훈련도 필요하고 또 이 훈련이라는 게 거의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저 이번에 처음 도입한 줄 알았더니 그 전에도 이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훈련이 그 전에는 투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훈련이 안 돼 있었고 훈련 때문에? 네, 거의 야간의 헬기 운영은 장님이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아니니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진압이 가능하다는 헬기를 가지고 있었다. 2대인지 3대가 있어요. 3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 도입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3대가 있었는데 뭐 야간에 운행은 위험하니까 안 했다 이 말인데 이번에는 2대를 추가로 도입하면 5대를 야간에 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3대는 놔두고 2대만 야간에 투입하는 거예요. 5대를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 그래? 뭐 훈련은 다 돼 있어요? 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밤에는 당연히 못 끄는 걸로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셔서 안전 문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요. 네. 야간 헬기뿐만 그러긴 아니라 한데 야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는 해야지. 네, 그러니까 그럼 말로 그 야간 투입 가능한 헬기 사냐고요. 네. 사놓고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처음 알았는데 잘 준비해서 하십시오. 밤에 지금 주로 불이 번지잖아요. 헬기를 네, 투입을 맞습니다. 못하니까 네. 잘 준비해서 안전하게 잘 야간 진압도 많이 활성화하십시오. 네,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진짜 대한민국 살림 정책을 위해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누가 적은 글인지 아십니까? 네, 누가 적었습니까? 이 작성 예. 제가 작성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선임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선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추천하는 그 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 추천의 내용을 뭔가 제 나름대로 PR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면서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해서 그래서 전문성 있는 이 사람의 셀프 추천이 아니라 타천에 의해서 임명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산림청장 말고 이외에도 셀프 추천에 의해서 임명된 사례가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뭐 좀 모르시겠죠. 예. 이 셀프 추천서 내용에도 보면 경기도 성남시 정책 자문, 성남의제 21 실천 협의회, 분당 환경 시민의 모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쓰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비롯한 여권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맞으시죠? 저희 본인이 쓴 거니까 맞겠죠. 뭐. 네, 태생적인 예. 추진 근데 과정이니까요. 지금 공공기관, 뭐 민간, 취업, 대학 입시 전부 블라인드하고 공정성 차별 해소를 위해서 개인적 배경 정보를 안 적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근데 인사와 관련해서 과거 인연을 네. 강조한 셀프 추천서로 청장에 임명된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공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학에서 후학들 가르치셨죠? 네. 이 학생들이 회사에서 추천서를 요구하는데 본인 스스로 추천서 썼다. 또 두 번째, 학생들이 회사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에 추천서 내라는데 내가 내 추천서를 냈어요. 저는 제가 배경 쓰지 말라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 했고 엄마는 뭐 했고 삼촌은 뭐 했고 썼어요. 취직 되겠어요? 저는 저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저를 추천을 그러니까 정서에 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제자들이 그렇게 해야 취직 되겠습니까? 교수님은 선생님은 취직 그렇게 하고 이걸 보고 있는 제자들은 나도 우리 교수님처럼 하면 취직 되겠구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겠어요?
예. 이제는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죠. 바로 김현지 실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김현지 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오냐 안 나오냐는 예전 이슈가 됐고요. 이제 국민의힘은, 야당은 김현지 실장이 정말 세긴 세구나, 그의 실체를 제대로 한번 파헤치겠다, 이런 태세를 비치고 있습니다. 기이합니다. 한간의 보도에는 비서실장인 강훈식 실장까지 능가하는 성남 실장, 성남 라인이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을 보시기에 알쏭달쏭하고 왜 저렇게 두둔하지? 실제 그런 생각들 하실 것 같습니다. 한 광고의 카피처럼 마치 현지야 사랑해를 외치는 수준입니다. 무조건 국감에 나와야 하는 총무비서관 김현지를 국감에 안 나와도 되는 부속실장 김현지로 순식간에 둔갑시켰습니다. 경력이 뭔지, 학력이 뭔지, 나이가 뭔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1급 공무원 수준이 되는 분들은 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 그가 진짜 성남 라인 핵심이 아니냐, 세긴 세다 이런 거 말고도 뭐 출신 지역, 뭐 학력, 여러 가지 것들이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더 야당은 여러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성 평론가님, 오늘 김잠경 의원이 정확히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현지 실장이 땡땡대를 졸업했고 대학 은사가 현 김인호 산림청장인데 현직 산림청장의 자리를 맡은 건 김현지 실장이 입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뭐 대학까지 거명되는 상황에서 예. 그 2년으로 은사였기 때문에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 김장겸 의원 얘기대로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예. 이거는 사실 사적 인연을 공적주의로 둔갑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휘발성이 큰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방이 오가고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좀 사실관계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 이 사안이 주는 핵심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어떤 거죠? 베일에 가려져 있고 공개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예.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무성할 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 사례로 좀 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1급 공무원이고 더구나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최소한 투명하게 그 뭐 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본인의 커리어가 공개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그 자신의 그 공적지위를 그 보상받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알려고 들어서 뭐 포털을 뒤져서도 잘 나오지가 않고 예. 다만 과정에서 그 영향력이 입증되는 사안이 있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검찰 수사가 칼끝으로 올 때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라는 맞아요. 이른바 일정도 아니고 정무적 판단을 보좌관이 하는 사안을 놓고 사람들 놀랬어요. 아,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근데 대통령을 따라서 같이 입성했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건 성남 라인이라더라. 밖에는 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은 세고 그다음에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을 때 이런 무성한 소문들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책임에 걸맞게 그 지위에 걸맞게 투명한 본인의 어떤 그 공개가 필요하다. 이건 저는 너무 더 자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당시 이제 검찰의 기소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이재명 대통령의 휴대전화, 김현지 국장 전쟁입니다. 저희 뉴스탑10에서 당시에 자세히 소개해드린 바가 있어요. 산림청도 입장을 냈어요. 명백한 허위고 이 김인호 산림청장이 은사 아니고 김현지 실장 가르친 적 없다. 대통령실도 이례적으로 땡땡대 졸업 안 했다. 근처에도 안 갔다. 근데 이게요. 일단 이렇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 아니면 단순히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건이 봤을 때 이게 또 국민의힘이 누군가 의혹 제기를 해요? 그러면 땡땡대 아니다. 누가 또 의혹 제기를 해요? 그 사람 은사 아니다. 라고 그냥 사실관계만 아닌 것만 바로 잡을 건지 글쎄요. 대통령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 아닌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뭐 이제 그런 고민들은 이제 잘 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김현지 씨가 학력을 가지고 학력을 위조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학력을 부풀리기로 했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김현지 씨의 학력에 대해서 집착하시죠? 예.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가림으로써 예. 아무도 그거와 관련돼서 그 연줄을 찾아서 헤매는 이런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김현지 씨에 너무 대해서 그걸 확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매일 무엇이 약골이 쌓였다고 궁금하신 그거를 건지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아니 이제 공적적이라는 건 전 아니니까요. 국민들에게 예. 김현지 씨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를 왜 그거를 알려야 합니까? 예. 저는 김현지 씨가 맡은 바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 하는데 예. 학력이 혹시라도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을 졸업해야 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았다든지 예. 아니면 지금 김현지 씨가 맡고 있는 역할이 큰 문제가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그 국민의힘 또는 국회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소상하게 해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국민들의 그냥 관심 사안이니까 학교 어디 나왔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고 그것과 관계 없는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이 그 산림청장에 임명된 건 예. 학교 스승이기 때문에 보은성 인사를 해준 것이다. 이런 식의 무차별적이고 그 무분별적인 알겠습니다. 의혹 제기만으로 김현지 씨를 지금 악마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김진욱 대변인의 논평은 저희가 존중하고 저도 그 취지도 다 이해하고 다만 중간에 제가 말을 끊으려고 했던 취지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그 김현지 실장이 보직도 뭐 옮긴다는 논란도 없이 그냥 국정감사 증인으로 자연스럽게 총무비서관한테 나왔으면 이렇게 야당이 또 이게 뭐 근거 없는 거라고 치부할 수 있어도 여건이 이런 의혹 제기가 추가로 없지 않았을까? 뭐 근본적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사가 현직 산림청장에서 혹은 땡땡대를 졸업했다. 뭐 특정 전공까지 나오던데.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성남시장, 정확히는 성남시 시절부터 김현지 실장을 잘 알았던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이 과거 시민단체 얘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시장 재임 중에 2층 우리가 2층으로 불렀었거든요. 2층에 바로 옆에 성남의제 20일 실천협의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매년 한 7천만 원 정도 성남시에서 보조금을 주다가 김현지 씨가 사무국장 임명되고 나서부터 한 1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약 한 10년 동안 12억 정도 보조금을 받았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현지를 애지중지하는가 막. 이재명이 좋으면 불법이라도 괜찮아. 아무래도 이재명 시장에 대한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 아닌가. 송영훈 변호사님, 이게 이긴 사무총장 주장은 이제 성남의제 21이라는 시민단체를 성남시가 꽤 애지중지했고 실제로 여기에도 또 현직 그 산림청장이 등장한다. 이긴 사무총장의 과거 증언과 실제로 김장겸 의원의 의혹 제기를 종합해 보면 뭐 이 정도가 새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전체적으로 매우 자연스럽지 않은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인섭 씨가 말을 하면은 험지였던 성남 분당갑에 국회의원 출마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게 영향력이 강한 김인섭 씨에게 백현동 개발업자들이 집요하게 거액을 들여서 로비를 했고 그것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는 녹지 지역이었는데 준주거 지역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4단계나 되는 종상향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그것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한 것이다라고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라는 판단도 받았죠. 이 백현동 부지의 개발 과정에 있어서 저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 시민단체가 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개발에 있어서 대단히 부정적이다라고 했다면 당연히 제동이 걸렸겠죠. 그런데 오히려 녹지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개발하는데 오히려 개발을 잘하는 것이 낫다. 이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 용도 변경에 탄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민단체는 다름 아닌 성남시청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던 김현지 씨가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성남의제 21이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제출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김현지 실장은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중요한 과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중용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이 지금 유심히 봐야 될 포인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산림청장 혹은 대통령실은 해당 대학 안 나왔다 김현지 실장이 그리고 이 사람이 현직 산림청장 은사 아니다라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어떤 관계임을 좀 짐작할 수 있는 보도 하나가 나왔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기 전에 일단 제목만 봐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받아야 될 성공 보수를 김현지 실장이 받았다는 건데요.
장윤주 변호사님. 네. 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만나보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이례적인 건 맞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이례적이다 아니다는 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재명 이제 당시 변호사가 이제 별개의 사건을 했고 이제 민사 소송을 했는데 변호사들이 사건을 처리하고 받는 이제 금액 비용에는 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주는 뭐 착수금이라는 그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 보수를 따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민사의 경우는요. 그런 경우에는 뭐 받을 돈의 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성공 보수를 약정을 해놓는데.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시작될 때 착수금조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리 이제 입금이 되고 일을 하게 되지만 사실 성공보수는 이제 승소하고 난 이후에 사실 의뢰인이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의뢰인이 지급이 안 돼서 미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도 이제 미수가 됐던 그 채권을 김현지 실장에게 채권 양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김현지 실장이 그 부분을 소송을 별도로 제기를 해서 뭐 수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이것만 두고 뭐 이례적이다, 뭐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것이나 또는 뭐 비윤리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부적절한 것이 있었다는 것인지 저는 이런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뭐 채권을 양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자체가 뭐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나 또 무차별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김현지 실장이 저는 국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국감에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하다 보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든 생각에서 장현주 변호사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성공보수 넘겨준 적 있으세요? 제가 성공보수를 못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못 받은 경우는 있는데 그때 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넘겨준 적은 없는데요. 뭐 송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사실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를 제때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셔서 지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이 싹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송영은 변호사님. 근데 여기에 장현주 변호사 설명을 잘 들어봤는데 여기에 어떤 인물이 또 하나 등장하냐면 지금 현 유엔 주재대사인 차지훈 당시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18기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는데 여기 또 소송을 맡았고 이런 얽히고 설킨 것들을 야당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다음 화면을 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전례가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의혹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구도는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소송 신탁을 위한 채권 양도는 무효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주세요. 좀 어렵습니다. 소송 신탁이 뭐냐면 내가 내 이름으로 소송을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채권자인데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넘겨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이 소송 신탁을 위한 채권 양도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소송 신탁을 위한 것이면은 무효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러면은 자 만약에 저 구도에서 채권 양도를 일단 했어요. 그래서 김현지 씨가 원고로 소를 제기합니다. 상대방이 이거 채권 양도 왜 했어요? 혹시 소송 신탁 아니에요?라고 다투면 채권을 넘겨받아서 소를 제기한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어떠한 사연이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 넘겨받은 겁니다. 라고 하는 걸 법원에다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다투어지지는 않았다고 치더라도 변호사는 그런 가능성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저 채권을 양도하지 않았겠는가. 혹은 정말로 뭔가 넘겨줘야 될 사정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두 가지 갈래로 추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그림에서요. 차지훈 변호사가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굉장히 막역한 사이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소송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과연 당시 이재명 변호사였을까? 아니면 김현지 실장이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리 오래전의 일이라고는 해도 왜 저 채권을 양도받게 되었다라는 정도는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단 저 사람이 지금 현 유엔 대사 차지훈 대사입니다. 이 해당 보도를 인용했기 때문에 뭐 당사자들의 반론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의혹 제기를 이번 주 초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기류도 김현지 실장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나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민주당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번 전화해봤어요. 야, 총무비서관 하면서 국회 나가지 왜 안 나가려고 그래? 자기는 안 나간다는 얘기 안 했대요. 그리고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겠다. 상당히 그 전의에 불타던데. 대통령께서 이제 민주당 대표와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김현지 실장이 보좌관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저도 이제 가까이서 같이 보고 일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제가 본 김현지 실장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사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자리에 옮긴 거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사심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국감에 안 나오기 위해서 보직 바꾼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인데 그 김진욱 대변인, 박지원 의원 얘기는 김현지 실장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뭐 전의에 불타 있고 국감에서 얘기하겠다. 그러면 박지원 의원 말이라면 김현지 실장 무조건 나오는 거네요, 국감? 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또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보더라도 그 김현지 실장 100% 나간다 이렇게 확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김현지 실장이 본인 입으로 저는 국감 나가기 싫습니다. 안 나갑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문제를 이렇게까지 지금 몇 날 며칠 일주일이 넘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언론들이 공방을 해야 되는지 또는 저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김현지 실장은 저는 처음부터도 아니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맡은 역할을 했고 그 역할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민의힘에서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동안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오늘도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이던 시절이면 2010년도에 성남시장이 되었으니까 이미 그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한 20여 년 가까이 된 얘기까지 들춰내가지고 김현지 실장에게 뭔가 물어봐라. 이건 물어보겠다. 이건 의혹이 있다. 이걸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국감장이 맞는가? 본인이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지금 현직 공무원으로서 답변해야 할 내용과 그렇지 않고 그냥 일개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까지 나올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부르면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나와야 될 의무는 있는 것이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잘 정리해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말씀이 맞아요. 김현지 실장은 국감에 나간다 안 한다 본인이 가타부터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의혹이 된 건 당시 이제 문진석 의원이었나요? 문진석 의원이 아니 지금 허니문 기간인데 총무비서관을 국감에 부르는 게 증인으로 부르는 게 말이 돼?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걸 덧붙이고요. 저 최성 평론가님. 글쎄요. 그럼 진짜 나가는 거고 국회가 결정하면 나간다. 그럼 진짜 나올 거면 보직 이동은 또 왜 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마디만 좀 여쭤볼까요? 그 1992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 모두가 출석했던 총무비서관이잖아요. 그 총무비서관 지휘에 있을 때는 민주당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옹호하던 분이 단 한 명도 출석한 사례가 없는 부속실장에 임명돼가지고 나 국회 나가겠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깔끔하게 이제 부속실장 됐으니까 국회 안 나가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 솔직한 거 아닌가요? 총무비서관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던 총무비서관 때는 못 나간다고 버티다가 누가 못 나간다 버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한 명도 나간 적이 없는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내가 나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는 이 박지원 의원의 말을 이걸 코미디입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이렇게 자꾸 뭐랄까 이렇게 감추면 감출수록 깊이 묻은 다이너마이트가 폭발력이 커진다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빨리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인적 사항서부터 지금의 현재 위치에 오르기까지 커리어 같은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금 맞는 보직을 잘 하게 내버려 두는 게 그게 김현지 의문을 푸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의 기류는 이제 국감에 뭐 안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좀 기류가 바뀐 것 같으니 그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도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